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반도체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 대표가 확인을 해봤는데 관련이 됐던 거는 일단 조선은 무조건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전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무엇보다 대북주 김정은을 만나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섹터는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살짝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관세 얘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전 최근에 보시면 올라온 다음에 7만원대에서 살짝 눌리는 모습입니다. 5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추가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올라왔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나왔다 다시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전 일단 보시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50%, 발행 주식의 30%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 15%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 30여 년 전부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97년도에 우리나라 파생 시장이 전면 오픈됩니다. 이 시장을 외국인이 장악하면서부터, 그리고 파생과의 연동 때문에 삼성전자 방향을 외국인이 거의 결정합니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파생과의 연동, 예를 들어 선물을 샀을 때 주식이 빠질 거라 생각한다면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되고, 해칭한다 그러죠 보통. 반대. 그리고 콜옵션을 샀는데, 아니 풋옵션을 샀는데 내려간다고 베팅한 거잖아요. 해칭할 경우 삼성전자를 사게 됩니다. 이런 해칭 매매 때문에 삼성전자는 거의 외국인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파생과의 연동,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 작년에 NK레이 트레이드 나왔을 때 하루에 1000만주씩 순매도 했습니다. 이게 바뀐 게 3, 4월부터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단계는 보통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저가 매수, 두 번째 구간 매수, 세 번째 근접호가, 네 번째 시장가 매수입니다. 지금 매수 단계는 저가 매수에서 이 구간 매수 단계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신용융자나 담보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서 개인들의 신용융자, 그 다음에 담보대출, 개인들이 담보대출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고, 담보대출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보통 크게 확대되죠. 시장 변동성이. 외국인들은 매수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왔다. 그리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이게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선물과 연관성 때문에 공매도 많습니다. 숏 커버, 스퀴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주포 세력들 외국인들은 2단계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레버리지가 들어갔다는 거. 레버리지가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죠. 그리고 공매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3점 보시면은요, 먼저 유증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유증이 다른 유증이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분을 달라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삼성뿐만 아니라 TSMC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쓴 것 같은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지분을 줄 리가 없죠. 외국 정부에다가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지분을 못 내놓겠다 그러면 보조금을 안 주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의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삼자배당 유상증자, IMF도 증자 안 했던 회사가 증자할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독박, 미국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많이 좁혔는데 애플이랑, 그죠? 반도체 관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애플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관세 부분 협상을 해봐야 알겠죠? 반도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 센서, 원래 소니가 독점을 했습니다. 애플에다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건데 2027년 아이폰에 탑재됩니다. 미국에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애플을 팔 때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북미 시장에서 경쟁도 하면서 결국에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애플에 들어간다. 묘합니다. 경쟁이자 협력관계. 소니 독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잭팟, 이번에 AI 가속기를 수주했죠.
AI 가속기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AI 가속기는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AI의 핵심 머신러닝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 근데 이번에 테슬라의 AI 칩은 AI6라고 최첨단 칩입니다. 여기는 HBM이 4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3가 아니고. 작년부터 하이닉스와 삼성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둘 중에서 퀄트를 먼저 통과한 회사에 납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이 이 23조짜리 AI 가속기 수주에 이어서 만약에 HBM4까지 복합 수주를 한다면 완전히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테슬라 수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HBM 쇼크 2, 4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난 게 바로 이거 충당권 때문입니다. HBM 퀄트를 통과 못했거든요. 계속 재고가 쌓이겠죠. 이번에 근데 삼성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 해결했습니다. HBM 관련해서 AI 칩에 들어가는 HBM, AI 가속기에 들어간다 그러죠.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AMD와 브로드컴은 납품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발열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직 퀄트를 통과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HBM으로 귀결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HBM3, 그 다음에 테슬라의 HBM4 둘 다 복합 수주를 하고 퀄트를 통과한다면 완벽하게 추사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쓰는데 엔비디아 퀄트를 통과 못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AI 칩이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이것 때문에 삼성이 퀄 테스트를 아직 통과 못했습니다. 관건은 결국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던 문제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유중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애플과의 격차를 많이 좁혔는데 북미 시장에서 관세 때문에 격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애플에 근데 이미지 센서를 수주했습니다. 소니 독점을 깼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테슬라 잭팟, 문제는 HBM4를 누가 수주하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1조의 HBM 충당금, 실적이 반토막 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트 아직 통과 못했습니다. AMD와 브로드컴은 납품을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동안 안 갔던 게 이 HBM과 파운드리 문제입니다. 파운드리는 테슬라와 애플 수주가 터졌고요. 연이어서 HBM이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의 HBM3 퀄트와 테슬라의 HBM4 수주,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 차트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5만원대에서 매집을 하다가 들어 올렸죠. 여기서 외국인 매집 단계가 바뀐 겁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씩 이격이 벌어집니다. 작년에 근데 많이 빠졌죠.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4, 5개월 쉬고 올라옵니다. 매물대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7만원대, 8만원대.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다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리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은 1단계에서 2단계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공매도 영향도 컸습니다. 공매도했다가 숏커버, 스키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스키즈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등락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재작년에 에코프로가 그랬죠. 급등했다 급락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숏셀링을 했습니다. 공매도, 전기차 불황이 돼서 숏커버 하다가 주식이 올라가니까 스키즈를 바꿨습니다. 300% 올랐다 급등합니다. 숏 스키즈가 나오면 이상 급등이 나온 후에 바로 급락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월봉입니다. 밑에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죠. 한 5년, 4년 박스권 매집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스를 뚫지 못했다는 것은 이 HBM과 파운드리였습니다. 파운드리는 대형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빅테크, 이게 문제죠. HBM 복합 수주와 퀄트를 통과한다면 박스를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박스 구간은 시세가 눌렸기 때문에 뚫으면 멀리 갑니다. 여러분, 뚫고 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이 박스를 뚫을 것인지, 이 주봉상에서 이 위로 올라갈 것인지, 한 번에 매물을 뚫고 저항을 받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거는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 그들의 전략을 캐치하는 겁니다. 과연 애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진입했는지. 매집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그랬죠. 2단계 정도 왔다 그랬습니다. 4단계 정도 가면은
뚫고 올라갑니다. 3단계에서 4단계 갈 때쯤 되면 팔아야 돼요. 그때는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의 전략 전술, 박 대표가 캐치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단계별 매집 매도 대응 전략. 철저하게 단계별로 움직이죠. 지금 2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매매 전략, 그리고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시나리오와 타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관련된 리포트, 외국인의 전략이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어요.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삼성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요. 문자로 승인이라 보내시면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22번의 입장을 대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같이 빨리 합류하셔갖고 같이 실시간 대응하시고요. 공부방과 그리고 리포트. 아울러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살짝 정체되면서 문자 신호로 달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형식은 이런 식으로 갖춰서 나갈 거니까 문자 신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배너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S 문자로 나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 대표가 시장 변화에 대응해서 새롭게 추가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매집주 리스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고 있는 건 어떤 거냐. 상법 개정 수요자 탑픽 5종목. 최근에 아시겠지만 여러분 조선, 방산, 원전이 장을 리드했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고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펀드에서 이거 편입했다면 지금 이미 정상적인 비중을 넘어갔습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펀드의 리스크 때문에 일부 비중을 매도하게 됩니다. 저도 펀드 매니저 해봤지만 많이 오른 종목을 팔게 돼 있습니다. 일부만,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저평가 종목을 당연히 사겠죠. 최근에 미국에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5천억 정도 먼저 베팅을 했는데 여기에 조방원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금리 인하, 여러분 먼저 앞서가셔야 됩니다. 수혜주가 어떤 건지 IT, 바이오,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입니다. 여러분 관련 종목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팔아놓으셔서 현금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당장 선침이라 해도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제2의 하나오션, 제2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두산에너비티 같은 차세대 황제주가 될 종목들입니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먼저 삼성 관련 삼성 종목 리포트죠. R. 외국인의 매매 전략이 들어가 있고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실시간. 그 다음에 삼성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를 드립니다. 매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둘이 처음 만났는데 가장 많이가 논의된 게 조선이고요. 원전도 좀 논의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남북 문제, 대북 관련주들 이 세 가지 섹터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계는 안 나왔다 그럽니다. 현재 보도된 거 봐서는. 근데 삼성전자는 그러면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중요한 거 뭐죠? 이제 HBM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12단짜리 엔비디아 퀄테스트, 그 다음에 테슬라에 들어갈 복합 수주 HBM4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3, 4분기 실적이죠. 2, 4분기 실적이 반토막 나도 주가 안 빠졌던 거는 3, 4분기에 말하자면 턴어라운드가 올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HBM입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아주 크게 봤을 때 연봉상에서 2020년 전후부터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 전까지 계속 정비율로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HBM과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그래도 이번에 테슬라 수주가 있었고 애플 수주가 터졌습니다. 테슬라도 대단하지만 애플의 이미지 센서는 소니 독점을 깬 겁니다. 물론 테슬라도 TSMC가 독점했었는데 이걸 깬 거죠. 남은 건 HBM입니다. AI 가속기 안에 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HBM4 그리고
엔비디아의 콜테스트 말이 많았던 이 두 가지가 뚫리면은 박스가 뚫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박스권이라고 했죠. 월봉상에서 5년 동안 만든 박스입니다. 박스를 뚫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한 겁니다. 박스가 뚫리면 10만 전자 그냥 갑니다. 바로 뚫어서. 그동안 눌렸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고 들어온 겁니다, 얘네들이. 저점을 찍었다가 보는 건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려면 필요한 건 HBM입니다. 퀄트를 통과하면 당연히 3, 4분기 실적도 좋아지겠죠. 훨씬 좋아질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겁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이 있어요. 94년도에 증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OJT를 받을 때 담당하시던 상무님께서 회사 상품 계정, 증권사 고유돈이죠. 세탁 계정 말고 증권사도 자기 돈으로 주식을 합니다. 3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셨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신입사원들인데 OJT 끝나자마자 경영 성과급을 엄청 받았습니다. 보너스를 엄청 받았어요. 저희가 전 직원한테 주는 건데. 그래갖고 제가 그 돈을 뭐 그때 초년병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부모님 뭐 선물 사드리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저한테 좋은 기억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지점에서 PB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하면서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 전후에서 주가가 흔들립니다. 사람은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생각했고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 1위, 대학생이 가고 싶은 회사 1위였는데 이 명성이 깨졌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렸습니다. 이익이나 이런 면에서 1위가 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왜? 바로 HBM 때문입니다. HBM은 마진이 되게 높습니다. 한 50% 남아요. 매출이 100원이면 이익이 50원이 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1등 자리를 하이닉스한테 뺏긴 겁니다. 30년 만에. 근데 이게 이제 슬슬 해결이 되고 있죠. HBM. 브로드콤과 AMD 납품을 했습니다. 3 엔비디아 퀄테스트 앞두고 있고요. HBM4까지 만약에 수주한다? 여기 5년 동안 박스에 맞췄던 그 박스 구간이 완전히 뚫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고개는 들었는데 외국인이 매수로 턴하긴 했는데 아직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라는 거. 여기서 확실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다 갈 것인지, 시간이 걸리는 건지 외국인은 미리 알고 대응할 겁니다. 1단계에서 2단계 왔는데 여러분 3단계 가는 순간 추세 전환으로 가게 됩니다. 그 대응 전략, 시나리오 타점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삼성 문자 보내시면 SMS를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삼성전자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물 옵션 시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움직일 때 기술적 신호와 패턴만 포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먼저 가지는 못해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 확률은 90% 늘어납니다. 승률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 대표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 보내시면 공부방 입장과 동시에 매집주 리스트가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도 8월 이제 9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방은 좋습니다. 한미 정상회의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요. 조선, 방산, 원전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실적 대비 많이 간 게 맞죠. 사실 기대감 때문에. 근데 기관과 여기는 7월 달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이미.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IT, 바이오, 중소형주 탑픽 종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신 분들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